자녀한테 생활비를 받는 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시나요? 용돈 달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다가 그냥 삼켜버리신 적 있으시죠? 자녀가 잘 살았으면 하는데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노후를 살겠다는 마음, 정말 훌륭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노후 경제적 자립 방법 7가지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팁의 팁팁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완전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 보유 자산, 연금 수령액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목표는 완전한 독립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면 1년 후, 3년 후 상황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 4파트입니다. 첫 번째, 노후 자립을 방해하는 함정들. 두 번째, 수입을 만드는 방법. 세 번째, 지출을 줄이는 방법. 네 번째,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노후 자립을 원하면서도 이것을 방해하는 함정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함정 1. 자녀의 결혼집 마련에 큰 돈을 쓰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결혼 비용, 전세 자금, 집 마련을 도우려다가 노후 자금을 대부분 써버립니다.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내 노후 자금을 지킨 채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녀보다 본인이 먼저 착용하라고요. 내가 살아야 자녀도 도울 수 있습니다. 함정 2.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자녀나 지인의 대출 보증을 서면 그 사람이 갚지 못할 때 내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 자립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함정 3. 고수익 투자의 유혹입니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 부동산 개발 투자, 지인 사업 투자, 노후 자금을 여기에 넣었다가 전부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자금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함정 4.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립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것이 큰 병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노후 자금을 순식간에 소진시킵니다. 이 채널에서 알려드린 건강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노후 자립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노후 수입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으세요. 1년 늦출 때마다 7.2% 증액됩니다. 다른 수입이 있다면 최대 5년을 연기하면 36% 더 받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 받으세요. 세금 혜택도 있고 평생 나눠서 받으면 더 안정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앞서 지원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매달 최대 33만원은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께 최적의 선택입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27만원 내외, 사회서비스형은 월 59만원 내외를 받습니다. 주 3일에서 4일,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라서 체력에 무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사람과의 교류, 역할감과 성취감까지 함께 옵니다. 주민센터에서 매년 1월에 신청하세요. 평생 쌓아온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 경험이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계셨다면, 과외나 학원 보조 강사, 의료 분야에 계셨다면, 건강 상담 도우미, 회계나 법무 분야에 계셨다면, 세무 보조나 법률 보조,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시니어 클럽에서 시니어 맞춤 일자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방법들입니다. 주택연금을 검토해 보세요.
집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사실 때까지 그 집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 빈 방이 있다면 하숙이나 방 하나를 임대하는 것도 월 수입이 됩니다. 단, 이런 결정은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세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생활비 줄이는 법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으니 오늘은 핵심만 짚겠습니다. 변동 지출을 아끼는 것보다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큽니다. 불필요한 보험 정리, 통신비 조정, 구독 서비스 해지. 이것만으로 매달 10만원에서 30만원이 줄어듭니다. 한번 줄이면 계속 절약됩니다. 변동 지출을 아끼는 것보다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큽니다. 불필요한 보험 정리, 통신비 조정, 구독 서비스 해지. 이것만으로 매달 10만원에서 30만원이 줄어듭니다. 한번 줄이면 계속 절약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의료비 절약은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투자한 시간이 나중에 의료비를 크게 줄여줍니다.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하고 생활습관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세요. 국가 무료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세요. 이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받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앞서 정부 지원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는 것이 지출 줄이기의 핵심입니다. 지하철 무료, 경로 우대 할인,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문화 누리카드. 이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매달 실질적인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충동 구매가 노후 자금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홈쇼핑, 방문 판매, 지인 권유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지출 결정 전에 3일 규칙을 만드세요. 3일 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 사세요. 대부분 3일이 지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또한 단독으로 큰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자녀나 믿을 수 있는 가족과 상의한 후 결정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노후 자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은 수익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예금, 적금, 국채, 물가 연동 채권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곳에 두세요. 주식, 코인, 고위험 투자는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한 은행에 5천만원 이상 넣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이니 여러 은행에 나눠서 보관하세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수익 보장은 100% 사기입니다. 원금 보장에 월 10% 수익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부기관, 금융감독원, 경찰을 사칭해서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즉시 끊으세요. 지인이 권유하는 투자도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지인도 속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는 반드시 자녀와 상의하거나 금융감독원 1332로 확인하세요. 자산을 지키는 것 중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도 포함됩니다. 통장, 보험, 연금,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해서 가족이 알 수 있게 해두세요. 유언장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족 간 갈등을 막고 내 뜻대로 재산이 가도록 해줍니다. 공증 유언장은 비용이 들지만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법무사나 공증 사무소에서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재무 상황을 점검하세요. 현재 수입과 지출 균형이 맞는지, 저축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지, 올해 새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는지, 이 점검을 통해 생각보다 빠르게 자금이 줄어드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재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자녀와 미리 나누는 것이 노후 자립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 재산 상황을 자녀가 알아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지 한계도 솔직하게 나눠두세요. 그래야 도움이 필요한 순간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자립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자립이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씩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내 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연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세요. 댓글에 지금 노후 자립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수입인지 지출인지 자산 관리인지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 주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노후 자립을 고민하시는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